여기는 이제 전자제품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소개하는 곳입니다. 전자제품을 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올바르게 버려주셔야지 저희가 그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버리는 3가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더 편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 1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전제품을 샀을 때 배송기사가 집으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샀으면 그 냉장고를 배송 설치해주는 기사분이 오실 건데요. 그분한테 내가 사용했던 제품을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요새는 물건을 구매할 때부터 집에 버리실 폐가전이 있으십니까? 뭐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마트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있으시면은 신청하시면은 그 배송기사가 냉장고를 설치를 하고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무료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599-0003이라고 해서 폐가전 무상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기에 전화하셔서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하시면은 저희 공제조합 직원이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버리고자 하는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작은 USB나 뭐 전화기 이런 거 작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중형, 대형 위주로다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어요. 작은 거를 수거를 그렇게까지 하면은 사실 이동하면서 CO2 발생량이나 이런 게 더 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더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거는 또 어떻게 버려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까운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버리시면 됩니다. 거기에도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서 버릴 수 있는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핸드캐리어 가전제품은 그런 데 방문하셔서 버리셔도 무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던 방법인데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아니면 근처 요새는 마트에서도 파는 그 쓰레기 종량제 스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스티커. 배출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고 그 스티커를 버리시는 전자제품에 붙이셔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이동해서 배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좀 불편한 점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돈을 내고 버려야 된다 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을 해야 된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극에서부터 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싣고 나와서 그 수거장까지 이동을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공제조합에서는 1599-0003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것도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사실은 무상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버리시는 방법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거된 폐가전 제품은 이제 운반을 해서 중간 집화장이라는 곳에서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보관이 되고요. 큰 차량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업체로다가 인계되고 있습니다. 대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2군데의 재활용 센터가 있고요.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약 60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개사가 저희 공제조합이랑 계약을 맺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반된 재활용들은 각자 지역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많이들 예를 들면 안양에서 나온 것들은 안양의 어느 업체가 가져가고 안양의 어느 업체가 재활용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국이 230개 지자체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양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지만이 재활용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동네의 재활용업, 결국 폐기물 처리업이죠. 이거 들어오는 거에 대한 님비 형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 님비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사실 이런 재활용업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제조합에서는 좀 물류 효율화라고 해서 사실 뭐 강릉에 있는 게 부산까지 가고 하면은 거리도 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돈도 많이 들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근거리 원칙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재활용 업체에다가 인계해서 그쪽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재활용된 게 어느 정도 재활용이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재활용된 양을 보면은 사실은 이 재활용에 관련된 제도는 2003년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도입되면서부터 관리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 시장에 맡겨서 알아서 재활용하는 거였고 그때는 재활용에 관점을 두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동네 쓰레기를 빨리 치워주세요. 치워달라는 수거, 처리에 대한 목적이었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다가 2003년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활용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자원 순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좀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인구 1인당 전자제품 재활용 양은 인구 1인당 1.2kg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까지 왔을 때는 인구 1인당 7kg까지 해서 저희가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배 정도의 양이 재활용 양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된 거를 합쳐보면은 저희가 철 같은 경우에는 파리 에펠탑, 철로 된 에펠탑 무게로 쳤을 때는 에펠탑에 약 160개 정도 되는 양을 지금 철은 재활용했다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된 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돈으로 가치로서 환산을 할 경우, 그리고 환경적으로 계산을 할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자원으로서 재활용된 거는 현재 약 2천억 원 정도 이제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자원을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곧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약 3,6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방법은 매립을 하거나 땅에 묻거나 아니면 불로 태워서 하는 소각밖에는 방법이 없죠. 뭐 예전에는 해양 투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바다가. 근데 사실 해양 투기는 버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립과 소각을 대체하는 효과로서 볼 때는 약 5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매립 소각은 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묻는다고 해서 전자제품이 썩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부족하니까 뭐 땅을 헤디쳐서 재활용될 거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자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부정적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돼야 되는 품목 중에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경적으로 환산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을 통해서 CO2를 감축을 한다고 산정을 했을 때 제주도 면적이 약 5배 정도의 CO2를 지금까지 감축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의 많은 나무를 이렇게 심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센터는 냉장고, 세탁기, TV 재활용 라인이 있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재활용 공정 라인에 올라가게 돼서 처음에 사람의 손으로다가 전처리, 안에 있는 선반이라든지 도 사이에 있는 고무 패킹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냉매를 꼭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냉매가 들어있는 컴프레서를 다이스를 통해가지고 안에 냉매를 최대한 회수를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저희가 인계를 해서 냉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처리, 사람의 손으로 과정이 끝나면 이제 기계가 처리하는 후처리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기계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큰 물질을 작은 크기로다가 분쇄,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쇄기 2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50mm 이하로다가 분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처리가 된 것들은 이렇게 기계에 들어가서 파분쇄, 달리게 된다고 해서 달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파분쇄가 되면은 우레탄, 플라스틱, 고철, 알루미늄, 구리, 기타 등등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 물질들 특징에 맞춰서 저희가 기계로다가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것들 중에서 철 같은 경우에는 자석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철을 골라내는 자력 선별기를 통해서 철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냉장고 겉면 단열을 위해서 들어가는 우레탄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레탄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처럼 가볍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기 같이 석션 빨아들이는 무게차를 이용해서 우레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게 이제 우레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주로 대부분이 플라스틱, 비철,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ABS냐 아니냐까지 해서 플라스틱 재질 선별까지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금속이냐 아니냐를 먼저 선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계로다가 파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뚝뚝뚝뚝 튕겨서 나가는 게 이제 선별되어 버리는 이제 비철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선별된 비철 같은 경우에는 구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다음 단계에서 선별을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도 ABS냐 아니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ABS와 아닌 것들을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계의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사람이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질 파장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ABS와 아닌 것들을 기계로다가 각각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TV가 먼저 이쪽이 입고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CD, LED TV가 있고 CRT 브라운관 유리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재활용 방법이 다른데요. LCD, CRT TV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 나사를 일일이 다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RT TV도 외장, 하우징이라고 하는 외장재를 이렇게 사람이 해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CRT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면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전자총이라든지 안에 코일이라든지 뭐 오디오 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살이 복잡하게 있는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제거를 하고 어디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유리, 뒷유리를 분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앞유리, 뒷유리를 분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유리이기 때문에 그냥 깨면 되지 않느냐 하면 되는데 깨면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안에 있는 게 손상이 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마구 깰 수는 없고요. 저희가 미크로선을 이용해서 유리를 녹여가지고 앞유리, 뒷유리를 저렇게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하면 그 안에 힌지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잡아주는 또 물질이 있어요. 철 같은 니켈이 주성분인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CRT TV 안쪽에는 형광물질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광등에는 하얀 물질 날리는 것처럼 똑같이 TV 안에도 형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물질을 청소기 같은 걸로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유리와 뒷유리를 각각 그 다음 재활용 업체로다가 전화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쇄기 2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다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RT TV도 유리이기 때문에 그냥 깨면 되지 않는 이 안에 형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물질을 청소기 같은 걸로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유리와